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라면은 언제 먹는 라면인가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나서 먹는 컵라면? 야식으로 엄마 몰래 끓여 먹는 라면? 군대에서 먹은 뽀글이 라면? 설악산 대청봉에서 버너로 끓여 먹는 라면? 그것도 아니면 남이 끓인 라면 한 젓가락 뺏어 먹을 때. 각자의 대답은 모두 다를지 몰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간편식이 라면이라는 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아주 오랜 시간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라면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죠. 2023년의 라면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24%로 증가한 규모로 K라면은 또다시 신기록을 달성한 것이죠. 이쯤 되면 거의 K라면 신드롬이라고 부를만 한데요. 한국의 수많은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나 아이돌이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라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몇 해 전부터 SNS를 강타한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자 PB씨도 한국 라면에 얽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PB입니다. 오늘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인타운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반가운 가게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식 즉석라면 가게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게를 처음 발견했는데 벌써 유명해졌는지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봉지라면을 뜯어서 면발을 종이 그릇에 담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알맞은 양의 물이 나오고 3분 정도 기다리면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신기한 광경을 많은 미국인들이 넋을 잃고 보고 있더군요. 처음 경험하는 것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신의 SNS에 올리려는지 아니면 개인 소장용인지는 몰라도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왜냐면 저는 작년 한국 여행 때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들보다 익숙하단 듯이 기계를 작동시켜 라면을 끓였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저 역시 조바심이 났어요. 가게에 들어설 때부터 라면 냄새에 미친 듯이 식욕이 당겨 라면이 끓기까지 기다리는 그 3, 4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마침내 라면이 다 익고서 한 젓가락 후루룩 입에 넣었을 때 마치 저는 다시 1년 전 한국 여행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즉석라면 가게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라면은 정말 훌륭한 한 끼 식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면 최소 $30는 필요합니다. 팁이랑 세금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 라면은 $6 정도면 충분히 배부르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팁을 줘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기만 하다면 이토록 인기를 끌지 못하겠지만 한국 라면은 정말 맛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매운 국물라면은 기본이고 맵지 않은 국물라면, 짜장라면, 비빔면, 볶음면 등등 그 종류도 엄청나지요. 거기에 더해서 아주 매력적인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한 토핑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라면에 달걀을 넣으면 영양적 밸런스가 훌륭해지는 동시에 매운맛도 잡아주고요. 만두나 파, 콩나물 같은 채소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이 아주 매운 라면에는 치즈를 넣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라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 한국 여행에서 라면 맛에 빠진 저는 여행 기간 동안 1일 1라면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것은 저의 첫 라면 경험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저는 평소에 익사이팅한 경험을 매우 사랑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했을 때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산을 꼭 한 번은 오르리라 마음 먹었어요. 욕심 같아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인 설악산을 오르고 싶었지만 2주라는 길지 않은 여행 일정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는 산 중에 고를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머무르는 호텔에서 가장 가깝지만 아름답기로 소문난 북한산을 선택했어요. 도심에 있는 산이라서 만만하게 봤던 것은 저의 큰 실수였음을 등산을 시작하고서야 알았습니다. 가벼운 하이킹쯤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등산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중년 남성과 여성들이 거의 그 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20대의 저보다도 아주 훌륭한 등산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등산을 시작한 후 2시간쯤 흐르자 많이 힘이 빠지고 지쳐서 느릿느릿 오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활기찬 목소리와 몸 동작을 유지하면서 산을 오르고 있었죠. 모두들 멋진 아웃도어를 차려입은 것을 보니 등산 전문가들 같더군요. 가벼운 하이킹을 나온 듯 보이는 사람은 외국인인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 눈에 외국인 혼자 산에 오르고 있는 것이 신기했는지 가끔씩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응원을 메시지도 외쳐주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무척 뿌듯하고 상쾌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바로 이 맛에 등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저의 후각을 자극하는 강한 냄새가 제 코로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였죠. 열심히 땀을 흘린 뒤라서 이제 배도 고파지기 시작한 찰나에 그 냄새는 참을 수 없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에 끌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아까 저에게 파이팅을 외쳐주시던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돗자리를 펴고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가서 홀린 듯이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한 분이 제 시선을 의식했는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컵라면 한 개를 선뜻 나누어 주셨어요.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는 어디서 왔냐, 혼자 왔냐 등등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분들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고 저도 한국어를 못해서 깊게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맛보게 된 컵라면은 무척 매웠지만 쫄깃쫄깃한 면발이 재미있는 식감을 선사해주는 동시에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기니 속이 확 뜨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얼었던 몸이 순식간에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멋진 그녀들과 헤어질 때 이 음식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니 라면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맛본 라면의 맛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라면을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은 늦은 밤에도 치안이 거의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으러 새벽에도 나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이에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야식을 먹기 위해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왔지요. 역시나 12시가 넘은 시간에 호텔 밖을 나와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마음 편하게 라면을 사 먹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4시간 열려있는 멋진 가게들도 넘쳐났어요. 편의점뿐만 아니고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무인라면 가게도 있었다니까요. 그곳에서 혼자서 끓여 먹는 라면은 무척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곳을 이곳 LA에서 오늘 다시 발견하게 되어 무척 흥분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한국 라면 가게가 생겼으니 저는 이제 이곳을 매우 자주 들리게 될 것 같네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이곳을 어서 소개해줘야겠어요. 오늘은 라면의 매력에 푹 빠진 미국 아가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라면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라면은 인기는 매우 높은 반면 높은 칼로리로 인한 비만 유발, 영양 불균형, 나트륨 과다 등에 대한 염려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라면은 건강식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세간의 생각처럼 몸에 해로운 음식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가지 필수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이상적인 비율이 탄수화물 5, 단백질 2, 지방 3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대략 62대 8대 30 수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먹는 것이 모자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선택이 되겠네요. 또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간혹 방부제가 과다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생물은 조직 자체 수분 함량이 12%여야 하는데 라면을 생산할 때
튀김 과정이나 건조 과정에서 수분을 대부분 증발시키기 때문에 라면에 있는 수분 함량은 4에서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라면에는 방부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라면, 아무래도 더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